인강의 평균 완강률은 5%에서 30% 사이입니다. 여기서 대략 완강률을 12를 잡게 된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강의를 다 듣기도 전에 갈아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등급까지의 비율은 11%입니다. 때문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듣는 학생이 점수를 받는다라는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시작한 강의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이 완강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강의를 결제할 때 이런저런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강의를 들으면 이 정도 등급까지는 오르겠다거나 이 강의를 들으면 문제만 집중해서 풀러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개념을 잡겠다거나와 같은 기대치를 세워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강을 끝까지 못 듣는 원인으로 열정의 부족이나 의지의 부족을 꼽는데 실제로 케이스를 보면 오히려 공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의 완강률이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완강을 못하는 이유도 행동경제학의 여러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쉬운 예시로 만일 여러분이 허스핏 앱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다른 문제집을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문제집을 풀 시간이 기회비용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초반에 강의를 들어도 과연 될까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기회비용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차라리 이 강의를 들을 시간에 다른 책을 풀어야겠다라거나 다른 강의를 들어야겠다와 같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이 정도 등급은 나올 거야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기 위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강의의 특성상 높은 확률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왕 듣는 거 끝까지 듣는 학생은 당장은 성적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아도 혼자 문제를 풀 역량을 가지게 되고 이 열쇠를 가지고 혼자 문제를 풀며 점수를 올리게 됩니다. 하루에 강의를 꾸준히 한 강씩 듣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꾸준히 일정한 분량을 듣는 게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강의가 너무 쉬우면 너무 지루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어려우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외계어인지 한국어인지 헷갈리게 되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강의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이 강의가 나에게 맞는지 혹은 우리 엄마에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지루하던 어렵던 일단 끝까지 듣는 게 다른 강의로 갈아타는 것보다 기대값이 높습니다. 만약 60강짜리 강의를 하루 2강씩 총 한 달 동안 듣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은 고사하고 일주일이면 코인 시장 마냥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거나 강의에 적응이 되어 지루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다른 새로운 대체제의 존재를 알게 되면 사람이라면 갈아탈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듣는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괴물 같은 의지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래서 60강이라면 하루에 5강씩 2주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국영수를 전부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반문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는 국영수를 동시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국영수 인강을 동시에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며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역은 전략적으로 한 과목씩 강의를 빠르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수학 개념 강의를 듣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수학 개념 강의를 끝내고 국어 강의를 들어가며 수학 개념 강의에 썼던 교재나 문제집을 복습해주면 되고 국어까지 강의가 끝났다면 수학 국어는 문제집을 풀며 다른 과목 강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의 개념 강의가 끝났다면 한 과목을 다시 정해 실전 강의라거나 기출이라거나 선택을 하여 들으면 됩니다. 각 과목별 시간 배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전략입니다. 저는 인생을 도박에서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공부 계획이나 복습법 같은 공부 방법을 찾아보는 것마냥 포커 방법에서 시작하여 흔히 GTO라고 불리는 게임 최적화 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최적화 이론에는 한계는 상대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딜러비 즉 수수료에 묻히게 되었고 대응책으로 상대의 행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공부했습니다. PBR WTSM과 같은 지표인데 이를 공부하고 도박판에 뛰어들어도 결과는 항상 깡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전재산을 잃는다는 의미인데 그 단위가 하루 기본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드를 준비하기 위해 상하차를 뛰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공부한 것이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입니다. 공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을 내는데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지만 이런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도구 즉 수능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한다 해서부터 막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계획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획은 진행 과정 중에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고 이것이 창발적 계획 수립 전략입니다.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역으로 장기 목표를 짜고 단기 목표를 짜는 것은 인간이 기계인 경우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뿐 목표는 자신의 내부 역량에서 시작하여 단기적인 계획을 짜고 그 단기적인 계획에 맞추어 자신의 역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방황에도 1등급을 막는 학생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바뀌어야 안정적인 저점을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적인 목표를 만들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책상에 목표를 적어놓고 거기에 집착을 하여 성공한 학생들은 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성공의 원인을 명확한 장기 목표 설정이라고 잘못 짚은 결론이며 이보다는 그들이 당장 하루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해냈기에 성공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과연 수능에서 잘 볼까 하고 걱정하는
걱정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불안감에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만 알아도 수능에서 안정적인 높은 저점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급 이하라면 이건 모의고사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아직 기출이나 사설을 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념부터 하시면 됩니다. 개념 강의는 적당히 남들 듣는 걸 골라서 들어도 되고 이미 한번 대충 공부한 경험이 있다면 강의 대신 책으로 공부해도 됩니다. 개념 단계에서의 목표는 특정 등급으로 잡게 되면 위에서 말했듯이 높은 확률로 갈아타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때문에 그냥 목표를 단거나 노트를 만든다거나 모든 내용을 보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한다 정도로 잡는 것이 싸게 먹히며 이 시기부터는 한 번 정한 이상 쭉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의고사를 봤는데 높은 3등급에서 낮은 2등급이라면 모의고사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문제 경험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집을 혼자 공부를 하며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만나보아야 하며 이 시기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바로 답지를 봐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마찬가지로 특정 등급이 아닌 나만의 발상노트 혹은 오답노트를 만들고 최소한 남들이 경험한 문제를 빨리 경험해보고 조건에 따른 반응을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높은 2등급에서 1등급이 나온다면 모의고사는 여러분에게 개념과 양치기의 졸업장을 주는 것이며 이때부터는 감 유지와 동시에 킬러를 집중적으로 깊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의 단계와는 다르게 답지는 거의 안 본다는 마인드가 좋습니다. 다음에는 행동수능학 2강으로 돌아올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